예, 장대준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에 있다시피 2024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 예고, 서울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파일로 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물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긴 하겠지만 한 번쯤 정독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왜 서울대 입학 전형이 중요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들에서 서울대에서 어떤 뭔가 뭐라 그럴까, 이게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자기네들 입학 전형 이런 걸 발표하면 나머지 대학들에서 이렇게 잘 보고 참조해서 따라가거나 혹은 반대로 가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는 경우보다는 좀 유사하게 가면서 약간의 대학의 특성을 좀 살리겠죠. 전부 모든 대학이 하진 않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2024년도면 23년 11월에 수능을 보는 그 아이들이 2024년도 입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가 21년도니까, 그쵸? 21년도니까 현재 고1 학생들, 그러면 22년도에 고2가 될 것이고 23년도에 고3이 되겠죠. 현재 2021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아래로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주로 지금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상으로는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2023년도부터 이미 교과평가를 시작합니다. 교과평가.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한대요. 교과평가라는 건 뭐냐면 내신 성적을 반영하겠다는, 다시 정시는 다 수능이다라고 했는데 23년도부터 교과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24년도부터 과탐 1+1이 가능하대요. 현재는 그리고 23년도 수능까지는, 입학하는까지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선 과학 탐구 과목에서 1 하나, 2 하나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동일 과목 아니어야 되고 교차해서 1 하나, 2를 하나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 만점을 맞았는데 서울대 의대를 못 가요. 수능 만점 맞은 학생인데 서울대를 못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떤 경우냐? 1+1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대를 간 학생들이 저 조합을 선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2 과목이 점수를 얻는 것도, 획득하는 것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1+1으로 해서 의대를 가는 거죠. 연세대, 카톨릭대, 이런 의대들을 쭉 가는 거예요. 가고 서울대 혹은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1+2를 해야 되거든요, 과학. 그런데 2024년도부터 1+1을 가능하겠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1+1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의대를 지망하거나 서울대를 지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냥 확 동일하다는 거죠, 선택 과목이. 그러면 몰리겠죠. 더 차근차근 이렇게 쭉 줄 세우기가 될 겁니다. 다만 2 과목을 봤을 때 가산점이 좀 있습니다. 가산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산점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1+1 가능하다는 게 우리는 저 무슨 상관이야, 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큰 차이가. 다음,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 과에 들어오기 위해선 이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참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가 되게 무섭잖아요. 배웠으면 좋겠다는 안 배우면 안 될걸? 그 말은 와서 고생해라가 아니라 또 안 배우고 오면 동일한 점수상에서 넌 떨어질걸? 이라는 부드러운 협박으로 저는 보입니다. 요 3가지 큰 흐름이고요. 이걸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서울대 전형 별 선발 인원 이렇게 보면 수시 일반, 그 다음에 수시 지역균형이라는 건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통 앞에서 우리가 수시 때 잠깐 했으면 기억하시겠죠? 수시 일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는 거고, 지역균형은 교과 성적 우선. 그래서 학교별로 2명,
두 명만 추천할 수 있었던 거. 저기는 뭐 다 써도 됩니다. 전교생이 다 써도 돼요. 상관없는 거. 정시 일반, 정시 지역 균형. 이 말이 뭐냐면 정시는 그냥 하나였는데 원래 2022년까지는 그냥 정시 일반 있었는데 정시 일반이 정시가 확대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시 인원이 늘었고요. 일단 수시 인원은 줄었고 정시 인원이 당연히 늘었는데 특이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정시 지역 균형 130명. 이게 뭔 소리야? 그 수시 지역 균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 정시에서도 지역 균형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학교별로 추천을 받겠죠. 그러면 수시 지역 균형도 학교마다 추천 인원을 제한받을 거예요. 똑같이 정시 지역 균형도 추천을 받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저 기억하셔야 돼요. 정시 지역 균형이 2023년도부터 생겨난다. 저게 뭐야? 그냥 정시 하나였는데.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24년도 입학 전형 요약을 해보면요. 수시는 다시 일반과 지역 균형입니다. 일반은 서류 100하고 1단계 50 면접 이렇게 해서 쭉 하고요. 뭐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데 디자인과 체육교육과 이런 데는 수능 최저 있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역 균형은 수능 최저를 본다는 거죠. 지역 균형 뭐 학교별로 고3 2명을 추천을 받아서 처음에 3배수 뽑아갖고 서류 100% 반영했고 3배수, 3배수를 뽑고요. 내신 성적을 본다는 거죠. 그죠? 2단계는 서류 100, 즉 내신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해서 뽑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수능 최저가 등장을 합니다. 지역균형에서. 왜냐면 모든 전국에서 내신 좋은 애들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선 그냥 넘버원인데 수능으로 봤더니 전국으로 봤더니 그렇게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지역 특성상. 그래서 세계형의 등급합을 7로 했고요. 가탐 2 필수.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의대 면접이 약간 달랐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수시가 있고 정시 위주로 좀 보면 정시는 그냥 서류 100, 2단계는 수능 80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류 100에 수능 80%를 반영해서 원래는 그냥 정시면 수능 끝 이거였는데 교과평가 20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지역균형에는 교과평가가 40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80, 수능 80, 교과평가 20인데 여기는 수능 60에 교과평가 4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 교과평가가 뭐냐? 내신 성적 얘기하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볼 겁니다. 그렇지만 주된 건 내신 성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서울대의 정시로 저렇게 쓸 정도의 학생이면 극상위권이겠죠. 그렇죠. 그럼 거의 점수가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 점수가 막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데 뭘로 한다? 내신으로 한다는 얘기죠. 수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내신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역시 2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뭐 면접 이제 뭐 보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모든 곳에서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뽑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시면 130명 정도니까 쭉 이렇게 어떤 데는 그렇게 뽑는 데도 있고 뽑지 않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인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또 달리 뽑기 때문에 그건 대학의 자율성이기 때문에 막 변화가 있습니다. 큰 흐름만 보시면 갑자기 정시 수능 잘 봐서 끝 했는데 교과평가가 들어간대요. 내신 성적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시 설명할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와서 망쳤다고 나는 그냥 정시에 올인할래. 서울대는 못 가죠.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 공부 안 할 거야. 공부하기 싫어. 라는 선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대학에서 얼마만큼 이걸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비율도 줄일 것이고 안 하는 대학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그래서 그냥 우리는 수능만 잘 보내, 수능만 잘 보고 와도 땡큐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좀 이제 아쉬운 건 이 점에서 좀 장단점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재수생들. 그러니까 고3 때보다 수능 성적이 월등히 만약에 오른 재수생이 있다면 고3 때보다 월등히 올랐다라는 건 고3 때에는 내신 성적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학생들보다는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이 좋은 고3 학생들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재수해서 수능 성적만 올린 학생들은 약간 좀 요 부분에선 불리할 수도 있다. 안타까움이 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 성적을
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본다고 하는구나. 서울대에서. 나머지 대학들도 어떻게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흐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또 똑같은 말 하겠죠. 그러니까 대학 가려면 결국 내신도 좋아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고 결론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이 모든 동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머님들 머릿속에 하나만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공부 잘하는 얘기잖아. 맞아요. 예,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걸 되게 지금 각각의 제도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가성비 높게 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시 모집의 교과평가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각각 점수를 부여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의 이걸 보고, 교과를 보고, 교과라는 게 내신 성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역별 차이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커리큘럼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과목의 점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학교의 특성상 아이들이 듣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안 한다는 건 그 학생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모집단 자체가 작으면 그냥 나온 점수만 갖고 평가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평가단들이 서류를 보고 각각의 점수를 그냥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점수 부여하고 등급당 매긴 다음에 수능 점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 좀 다른데 지역균형에선 수능을 60점으로 하고 40점을 교과평가를 하는데 2인 평가 등급 조합 플러스 30점. 그러니까 실제 교과평가는 몇 점 하느냐? 10점인 거죠. 40점이 아니라 30점은 기본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60점이고 냉정해보면 교과는 10점인 거예요. 6대 1의 비율인 거죠. 6대 1의 비율. 6대 1의 비율이면 한 14% 정도 될 겁니다. 86대 14? 이 정도가 대충 7분의 1이 14, 대략 그렇게 되니까 한 14점, 나머지 86점은 수능.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절대적이에요. 왜? 30점은 주니까 10점 갖고 판단하는 건데 얘랑 10점하고 빵점인데 사실 냉정해 보면 이 경우는 안 나오죠.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대 정시에서 서울대 늘정도회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대충 여기겠죠. 여기 2점 정도의, 즉 동일한 아이의 동점자가 쭉 있는데 어떤 애는 AA가 나오고 어떤 애는 AB가 나와서 AA는 합격, AB는 불합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동점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역전이 가능하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요. 제 추측은. 왜? 수능에 서울대를 정시로 지원할 정도의 학생이면 일단 수능 점수가 굉장히 높고요. 그죠? 그리고 내신 교과 성적도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두 명, 만약에 이렇게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뽑아야 된다면 그 10명 중에 한 5명은 거의 동일할 거예요. 그 안에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교과 평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걸러내겠다는 거죠. 정시 점수 말고 내신도, 그 중에 내신도 좋은 애, 그러니까 그 중에 머리도 좋고 수능 잘 봤지만 보다 성실한 애를 뽑겠다 이거죠. 3년 내내 내신 관리 잘해서 했던 애 뽑겠다라는 겁니다. 일반 전형은 80대 2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15점이잖아요. 그럼 5점이에요. 5점. 1점. 여기도 마찬가지죠. AA 받으면 합격, AB 받으면 불합격,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사실은 80점하고 5점 이렇게 비율이 되는 거죠. 80점인데 5점 이렇게. 그럼 16대 1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비율이 작겠죠. 그럼 그 작은 미세한 차이를 어쨌든 뭐 서울대에서 합격 불합격이 뭐 1점 혹은 뭐 점수, 표준점수 해서 뭐 1점 차이 뭐 이렇게 다 갈라지는 거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정시에 교과 평가를 한다. 서울대에서 반영하겠다. 즉 동점자에서 같은 동점자라면 내신 성적 좋은 애를 뽑겠다. 이런 거죠. 역전? 내신이 월등히 좋고 정시가 좀 못한다? 역전 현상은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아주 뭐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점수가. 지원할 때 이미 그 정도 각오하고 가지 않을까요? 그쵸? 네. 다음 두 번째, 평가 자료가 그럼 뭐냐?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표, 학교생활 기록부 미보유자 대체 서류는 대교육 양식이 따로 있다면, 이거 밑에 건 일단 빼시고 학생부를 보고할 때는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 성적이죠. 그죠? 내신 성적 하고 그 다음에 뭐 세부 특기 사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교육과정 편성표를 본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갔는데 여기서 원하는 과목이 없어요. 혹은 그 과목이 개설됐는데 전교에서 애들이 안 듣는데요. 아무도. 나 혼자 들어. 그럼 이게 이제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학교 뭐 사정상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한 5명이 들어요, 전교에서. 그래서 얘네 전교 1, 2, 3, 4, 5등이 들었다고 치면, 물론 이제 대부분 이럴 때는 다 이제 그 절대평가를 하긴 하는데, 이 5명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갖고 이 5번째 애가 예를 들어서 혼자만 등급이 좀 낮게 나온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혹은 절대평가 과목이라고 해서 90점 이상 맞으면 다 A등급, A,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점수, 뭐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점수를 준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전부 다 고점, 100점을 다 줄 수도 있잖아요. 전교에서 50명이 들었는데 50명 다 100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딱 보고, 그러면 뭐야 이거. 여기는 이게 없네. 신뢰도가 없네 하고 그런 걸 평가한다라는 거고, 교육과정 편성표에 그 과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 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전공 연계 이수 과목 다음에 나올 텐데, 그래? 너 이거 니네 학교에 분명히 이 과목이 있었는데 근데 너는 안 들었어? 다른 과목을 듣고 지금 우리 과에 온다고?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럴 때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제할 거예요. B등급을 준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본다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내신인데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다 그 학교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없었고를 다 본 다음에 그걸 갖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평가 항목이 나오죠. 과목 이수 내용, 교과목 이수 현황. 너 들었어? 있었는데? 근데 우리 과에 이거 반드시 들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니네 학교에는 이게 개설이 안 됐구나. 그래서 너는 듣고 싶어도 못 들었겠구나. 오케이, 정산 참작해 줄게. 있어? 근데 너 왜 안 들어? 이거 뭐야? 너 오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갖고 평가하진 않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과 성취도, 교과목 학업 성적, 내신 성적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높은가? 교과 학업 수학 내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보통 세특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과목이 있잖아요. 점수가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과목 선생님,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구과학 선생님이면 이 학생은, 장재준 학생은 평소 수업 태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발표 내용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과제 성실도라든가 아니면 과제 뭐 완성도 이런 것들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막 써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중요한 거죠. 단순하게 점수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진짜 수업 시간에 얼마만큼 했는가. 근데 자기 학생인데 웬만큼 밉지 않고, 이 학생은 수업 태도가 불량하면 이렇게 쓸까요?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인데. 일단 수업 태도 좋을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거고요. 근데 학생들한테 다 좋게 써주겠죠. 그죠? 결국 내신, 그 다음에 이수 현황.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평가 목을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교과 평가 볼까요? 이렇게 한대요. A, B, C. 아까 했었죠. AA, AB. 기억하시죠? BB. 이렇게. BC, CC.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거. A, BC는 좀 줄여놨는데,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너 교육과정 편성표에 있는데 너 왜 안 들어? 일단 삑 이거죠. 들었어? 잘했어.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내신 성적 좋네.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 태도가 나타남. 세부 특기상을 봤더니 과목 선생님이 아주 좋다고 잘 써놓으셨네. 그 한 줄에 요약돼 있는 겁니다. 이 한 줄. 그래서 A등급을 받으려면 A등급 평가 사례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러면 A등급 주겠다는 거예요. 공과대학 지원자 입장에서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진로 선택 과목. 이거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 안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거죠. 그거를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한다. 물리학 2, 화학 2, 기하 등 이런 것들 중에서 2과목 이수를 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리학 2, 화학 2, 기하.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하지 않아요. 절대평가 A, B, C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다만 그래도 C등급으로 하면 좀 곤란하겠죠. 적어도 중간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들으면서 기초교과 영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로 관련된 선택 과목을 해라.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 해라 이거죠. 2과목 이상 안 들으면 너 아웃이야 이거고요. 기초 교과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등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성취도 A 수준이고, 이게 뭐냐면 아까 진로 과목 있죠? 진로 과목도 그러니까 B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를 성취도 A, B, C 이렇게 하는데 A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A를 잘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준이고,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그러니까 여기는 내신 성적 좋아야 된다. 마지막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 뭐라고요? 선생님이 너 수업 태도 좋고 발표 잘하고 과제 내용도 좋아. 세부 특기사항이 좋게 나타난 경우 A를 줍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인지 아니면 A 안 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반영을 정시에서 교과는 그렇게 반영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편성표와 비교해서 전공 관련 과목을 충실히 이수했는가 하나. 그 다음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세부 특기사항, 즉 수업 태도, 과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좋아야 된다. 완벽한 아이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 말씀드렸죠. 정시할 때 서울대, 인문계열, 자연계열, 서울대는 공통되게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반영 비율이 다르다. 다른 대학들도 다 다르다. 대학마다 다 다르다. 그중에 서울대가 어떻게 됐죠? 국어 1 기준으로 수학 1.2, 탐구 과목 0.8. 기억하시면 지난 수업을 잘 들으신 거고, 지난 제 설명 내용을 잘 들으신 거고요. 1대 1.2 대 0.8 이렇게 반영한다는 겁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표준 점수 곱하기, 얘는 국어 점수는 그대로 곱하기 1.2 곱하기 0.8 한 다음에 다시 더한다는 얘기예요. 표준 점수를 다 더하, 성적표에 나온 표준 점수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수학은 곱하기 1.2 곱하기 0.8에서 다시 점수를 더해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0. 몇 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표준 점수는 다 자연수인데 왜 0.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돼? 이렇게 곱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반영한답니다. 그래서 수학이 다시 다 중요한데 수학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차이 없이. 영어는 1등급은 감점이 없어요. 즉 90점 이상 맞으면 그냥 감점이 없습니다. 어떤 대학은 보너스 점수, 추가 점수를 주는 대학이 있고, 서울대는 감점을 해요. 2등급부터, 즉 89점부터는 0.5점, 80점부터 89점까지는 0.5점 감점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어 100점과 영어 80점은 0.5점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커지죠.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네가 실수해서 89점 맞을 수도 있지 않니? 라고 이해해 주지만 3등급 내려가면 안 돼. 이제 영어 3등급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2점 차이는 서울대에서 저기서 2점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달라요. 그냥 원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0.5점도 사실은 그렇죠. 0.5점 저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겠죠. 과목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영어도 1등급 유지하는 정도의 실력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여기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반영 비율을 봐도. 그러니까 전체 공부의 틀을 놓고 비율을 어디에다 두고 공부할 것이냐, 24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잘 쓸 것이냐, 중요한 겁니다. 한국사는 3등급 이내에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이내만 맞으면 돼요. 70점 이상 맞으면 4등급부터 차는 감점이니까 그냥 3등급 이내만 맞으면 된다는 거고요. 외국어, 제2외국어하고 한문으로 대체할 때는 2등급 이내에 감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2등급까지는 똑같다. 즉 100점하고 80점은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다. 여기서 만약에 점수를 못 받으면 이거 안 하고 탐구 과목 하겠죠. 그죠? 근데 제2외국어를 해야 되니까 서울대는 또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차등 감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능 과학탐구 응시영역 기준 개편, 이건 2024년도부터입니다.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전형에서 정시 교과 전형, 일반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각을 포함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한다라는 거였고요. 비율은 조금씩 다르고요. 두 번째, 수능과학탐구 응시를 이건 2024년도부터, 아까 거는 23년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 2024년도부터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2024년도부터는 1+1 응시 조합을 허용하겠답니다. 즉 지구과학 1과 화학 1을 보고 서울대 정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잘 모르시겠다. 지금은 지구과학 1 하면 뭐 물리 2 한다든가 이렇게 1, 2를 했어야 되는데 2024년도부터는 1, 1의 응시 조합을 허용하겠다. 즉 2 과목 공부하지 않아도 돼. 다만 2 과목 응시를 할 경우 조정 점수를 부여하는데 1+1 기준으로 보면 없다고 하면 2 과목을 하나 들으면 표준 점수 총점에서 3점을 플러스 시켜준대요. 2를 하면 5점을 플러스 시켜준대요. 자, 영재고 다니거나 이런 학생들 중에서 잘해요. 그냥 탐구 과목을. 그래서 나는 1, 2, 뭐 이거 2나 1이나 나는 거기서 굉장히 깊게 공부하니까 그래 그럼 나 1, 2 볼래.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반고에서 1 공부하는 거하고 2 공부하는 거는 수능을만을 놓고 보면 차이가 많이 크죠. 그죠? 많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1하고 2 하면 2가 더 어렵다고 그냥 쉽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3점을 얻기 위해서 저런 조합을 선택한다. 내가 2에 아주 강점을 보이지 않는 한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면 그대로 공부하느라고 그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1, 1을 할 겁니다.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에는 원래 다른 대학들은 1, 1을 다 허용했으니까 그냥 의대가 목표다라고 한 학생들이 1, 1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대까지 이렇게 열어주면 좀 아주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이런 학생들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서울대 의대를 지망하고 떨어지면 물론 다른 의대를 갈 수도 있지만 의대가 다 안 되면 서울대 다른 학과를 어떤 학과 그러니까 점수상으로 보면 의대보다 좀 낮은 학과를 지원해서 합격해 놓고 다시 6개월간의 공부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고 목표를 삼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현재도 있고요. 더군다나 더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죠. 1, 1만 하는 거니까. 학생들 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은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1, 2 조합, 2, 2 조합은 일단 빼고요. 여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1, 2 조합도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드물 겁니다. 왜? 2 과목이 어려우니까요. 공부하기가. 시험을 쉽게 낸다? 아니 과목 자체가 어려운데 그건 그래서 이건 약간 하고 3점 안 받고 2 과목 이게 3점 받는 것보단 그냥 1, 1에서 둘 다 만점을 받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 2를 봐서 둘 다 만점 받을 능력이 되면 훨씬 유리한 거죠. 당연히. 2, 2를 봐서 둘 다 만점 받을 능력이 된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봐야죠. 당연히도 그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학 탐구 영역 응시 기준을 개편할 때 유형 2-1은 물리 화학 중 한 과목 이상 응시를 필수로 해야 된다. 유형 2-1이 뭐냐면요. 대학계 전형이 몇 개가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2-1만 갖고 왔어요. 이과들. 자연과학대학의 공과대학의 여기, 사범대학의 이과들은 반드시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지구과학 1,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지원 생원을 보고 2 과목을 보고는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들어오려면 뭐 지원, 물원 하거나 지원, 화원을 하거나 생원, 물원, 생원, 화원을 해야 된다. 혹은 2 과목. 저 물리나 화학이든 뭐 어쨌든 2 과목을 해야 되는데 물리, 화학 중에 반드시 하나는 해야 된다. 이 과들은. 이렇게 제한을 좀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과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라 공부하는 패턴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준비하는 것들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교과 성적을 판단하는데 이거 듣고 오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즉 그냥 쉽게 해서 물리학과 오는데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만 하고 물리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학생이 오니까 교수님은 뭐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무조건이 아니라 아이 듣고 오면 좋겠어. 근데 이게 뭐라고요? 부드러운 협박. 듣고 오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너 안 들었다고?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래요. 말만 좀 다른데 좋아요. 권장 과목은 그렇다 치고 핵심 권장 과목은 뭐야? 다 있진 않아요. 없는 과도 있습니다. 딱 찾아보고 저기 가려면 저건 들으래. 그럼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듣는다는 건 반항하겠다라는 건 면접관한테 싫어요. 저는 그냥 뭐 그러시든 말든 난 모르겠어요. 안 돼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의 반영. 일단 수시 지원할 때는 무조건 안 하고 하려면 지원도 하지도 말고 학교에서도 안 써줄 거고요. 당연히 고등학교 때.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을 잘 보고 정시 모집에서도 그걸 잘 봐야 돼요. 과 선택할 때. 내가 그거 고등학교 때 안 들었는데 그냥 넣으면 거기서 바로 탈락시켜 버리겠다는 얘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부드러운 협박. 그 말 뭐? 듣고 와. 말로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학만 잠깐 써놨어요. 탐구 과목도 막 있는데 수학만 일단 제가 해놨습니다. 수학만. 그러니까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이런 데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다 듣고 오래요. 어떻게 다 들어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서 사실은 저건 등급이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 거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이 아닌 진로 선택이라서 그냥 아까 A 성취도 평가하는 거거든요. 학교마다 다 편성을 해놔서 이렇게 들으랍니다. 이렇게 쭉 다 있죠. 대부분이 이제 다 자연계열 학과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들어야 된다. 이거 말고 탐구 과목도 있습니다. 탐구 과목에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러니까 알고 덤벼야 돼요. 그냥 막 공부만 하지 말고 알고 덤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24년 서울대 입학 전형 예고 이렇게 치면요 바로 있어요. 파일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정독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2015년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사실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서 그 전공 연계 과목 그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제 수학만 따로 한 이유. 자, 내가 수리과학부나 통계학과 수학교육과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죠? 그럼 이걸 다 하고 오래. 근데 저게 만약에 3학년 때 세 과목이 다 있어. 그러니까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겠죠. 당연히 평가단들이. 그래서 너는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있으면 근데 세 개 다 못 하거든요. 부담감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수능에서 한 과목만 볼 건데, 그쵸? 근데 저건 또한 내신 반영 때문에 저 두 개는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교묘하게 잘 나눠져 있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확률과 통계나 기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2학년 때 배우게 해놓고요. 3학년 때 미적분은 거의 3학년 때 다 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원 수투를 하지 않고 미적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화면이랑 똑같은데 2024년 서울대 입학 전형 예고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 이미 23년도부터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그죠?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 반영을 한다. 라고 발표했다. 이건 하는 겁니다. 23년도부터 교과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즉 수능만 잘 봐서 아니고 내신도 중요하다. 내신 플러스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충분하게 과목을 이수했느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부 활동, 수업 참여도 이런 거 중요하다. 과탐에서 1+1이 가능해졌다. 2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어졌다. 그래서 좀 더 몰입감 있게 좀 더 효율적 공부할 수 있다. 2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다. 다만 경쟁은 더 세졌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연계니까 네가 이과 진짜 갈 생각 있으면 들어. 고등학교 때 다 들어. 그러니까 미리 사실은 좀 선택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전공 연계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이미 이거는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1+1 하는 거고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밑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다른 대학들도 수시에서 학생들을 뽑을 땐 이미 다 반영하고 있어요.
너 여기에 우리 거 오려고 진짜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공부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거 당연히 확인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학생들을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영어 교육과나 영문과 학생을 뽑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물리를 하나도 모르는 애들한테 어떻게 물리학과 들어온 그 애들을 받고 싶겠습니까? 경제학과 미적분. 그래서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미적분 필수로 다 넣어, 다 듣고 와!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미적분 배워야 되는데 애들 가르치니까 미치는 거죠. 미적분 안 하고 온 애들 대상으로. 그런 일들이 벌써 이건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으니 나머지 대학들이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두고 봐야 돼요. 서울대에서 항상 먼저 발표를 해요. 그게 국립대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누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넘버1 대학이니까 발표를 하면 나머지 대학들에서 따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바로 24년부터 갈 것이냐 아니면 한 해 지나서 갈 것이냐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 보고 해야 되고, 전공 연계 과목은 지금도 이미 반영되고 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 그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